통해서 대한민국이 인프라라든지 모든 점에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예, 근데 제가 부산에 가보면은 그 해운대 신시가지라고 부산에 있습니다. 그 수영천 근방에 있는데, 그게 아마 우리나라 도시 중에서는 가장 시설이 잘 되고, 가보면 이게 외국이 아니냐, 요트도 있고 해가지고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 그것도 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 수영천이라는 아주 오염된 걸 싹 정리를 하고, 거기 요트 경기장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신도시 하나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올림픽 때문에 사회 각 부분에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아까 이철호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나라 이 영화 만드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도 올림픽 때문에 한 단계 발전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교적으로 북방정책을 써서 올림픽을 이어받아가지고 북방정책을 쓰니까, 야, 한국은 서울올림픽을 저렇게 성공시킨 나라다. 그러니까 또 경제도 발전하고 나라도 건설하고 하니까 한국에 대한 친근감을 깔고, 이제 북방정책이라고 하면 주로 소련, 중국, 동국권과 수교를 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의 활동 공간이 두 배로 확장됐다. 유라시아 대륙이 드디어 한국인의 무대로 돌아왔다. 이래 될까요? 한국인의 무대로 돌아왔고, 특히 한중수교에 의해서 91년에 있었던 한중수교에 의해서 우리의 경제의 생명줄이 하나 더 생겼다. 그 영향을 지금도 우리가 보고 있다. 읽고, 그 다음 남북관계에서도 우리가 주도권을 잡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또는 북한은 저걸 어떻게든지 막아보다가 고민한 게 다 이게 죽을 괴로 나와버렸습니다. 아웅산 사건, 가을기 폭파 사건 다 들통이 나버렸어요. 들통이 나가지고 국제적으로 고립이 됐습니다. 테러 지원 국가에 얹혀가지고 막 금융제재도 당하고, 여기에서는 끝나도 되는데, 요것들이 나중에는 우리도 뭘 한번 세계적인 행사를 하겠다 해가지고 유치한 게 세계 청년 축전 1989년 여름에 있었던, 그건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나 북한 사람들한테는 이 자존심 상해서 안 되니까 남한에서 서울올림픽 하는데, 아무리 북한 사람들이 무시하지만 올림픽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다는 건 알 거 아닙니까? 근데 한국에서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세계 청년 축전 했더니 그거 준비하는데 50억 달러 썼어요. 50억 달러. 그러다가 경제가 휘청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나쁜 짓을 하려다가, 북한이 망한 것은 결국 도덕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나쁜 짓을 하려다가 망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참아가면서 금방 전쟁이라고도 해가지고 김정일을 죽이고 싶었지만은, 그러면 서울올림픽이 날아가니까 참아가면서 우리는 그래도 선의를 가지고 했고, 북한은 악한 감정을 가지고 하다가 결국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서울 올림픽이었습니다. 또 여기에 세계사적 의미로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서울 올림픽이 88년에 있었고, 바로 그 다음에 동구 공산권 국가가 무너지는 데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 서울 올림픽이. 왜냐하면 서울 올림픽이 중계가 되니까 그 스포츠를 좋아하던 소련 동구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히 그걸 받겠습니까? 세상에 낙이 없는데 자기 나라 팀이 또 잘하는 팀이 체조팀, 역도팀, 얼마나 날리는 팀들이 많이 왔습니까? 그런데 개막식도 근사하게 하고, 비춰주는 이 한국에 대한 이 이미지도 좋고, 또 그것을 많이 공급해 주신 분이 아마 이철로 선생님인 것 같은데, 맞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 들었는데,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무슨 필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새로 찍을 수도 없고 해가지고, 우리 쪽에서 준 필름을 주로 썼대요. 그런데 우리 쪽에서 주는 필름은 또 근사한 걸 주지 않겠습니까? 평소보다도 더 근사한 거는? 이게 홍보용 필름이니까, 또 이게 동구 공산권 사람들한테는 더 근사하게 비추니까 이게 인식에 혼란이 일어났어요. 그동안 듣기로는 이 지구상에서 제일 악질적인 게 남조선이라고 들었는데, 미국 식민지가 돼가지고 전부 다 거지고 말이지. 이런 데였는데 이게 올림픽도 주최하고 굉장한 나라가 됐더라.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보다 훨씬 잘 나가던 나라인데, 특히 체코 같은 나라, 한때 5대 강국이었는데, 5대 공업국이었는데, 이게 우리는 이게 뭐냐, 이거. 역시 공산주의 때문에 망했구나 하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준 것이라고 합니다. 그게. 그 서울올림픽을 본 사람들이 충격에 의해서. 그래서 1년 참다가 1년 뒤에 그런 식으로 민주화 바람이 불어가지고 동국 공산권이 싹 정리가 됐어요. 여기에 서울올림픽이 기여한 게 있습니다. 기여한 게. 이 점에 대해서는 누가 좋은 책을 써야 되는데 그게 좀 아까워요. 이런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여론조사도 하고 그때 동부에서 살았던 사람을 만나고 해가지고 좋은 책이 하나 나와가지고 서울올림픽과 공산권의 붕괴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게 논문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된 나라면 벌써 나왔어야죠. 이렇게 된 게 서울올림픽의 세계사적 의미이니까 우리로서는 6.25 때 우리가 여러 나라의 도움으로 받아가지고 한국을 구출한 그래서 신세를 많이 졌지만은 또한 서울올림픽을 통해서 우리가 입었던 그 신세를 상당 부분 갚았어요. 왜냐하면 세계가 무너지도록 일정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결정적 역할이라고 하면 그건 과장이고 일정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갚았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뭐냐? 서울올림픽이 10월 3일에 끝났죠. 1988년 10월 3일. 그 다음에 이 올림픽의 이 교훈을 우리가 잘 이어받아 가지고 우리 기억이 생생할 동안에 우리가 이제는 진짜 선진국으로 가야 되겠다. 이제는 진짜 예절을 잘 지키고 법도 잘 지키고 하는 이런 국민이 되어야 되겠다. 마음이 하나로 모여졌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부터 어느 쪽으로 가느냐 소위 청문회 정국으로 갔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텔레비전 펴면은 장성동 씨 불려 나오고 이런 과거에 잘 나가던 사람 불려 나와가지고 노무현이나 이인재나 이런 사람 따지고 하는 이런 장면이 연출되면서 상나라가 됐어요. 서울올림픽의 성공 교훈이 한국에서 일주일을 못 갔습니다. 일주일을 못 가고 완전히 뒤집어버렸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씨가 앞장서가지고 청문회 전국 분위기를 만들고 여기에 중계방송 하고 또 그동안에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억눌리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고 해가지고 올림픽이 상나라가 됐어요. 미국에서 84년에 그 반쪽 올림픽도 잘했다고 해가지고 그때 조직위원장이 위버로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완전히 영웅이 됐습니다. 박세식 씨는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청문회 불려 나오는 많으니 그런 식으로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못난 나라와 잘난 나라의 차이가 뭐냐? 잘난 나라는 사람을 키우고 좋았던 그 기억을 아름답게 이렇게 간직을 하고 못난 사람들은 그 훌륭한 인물을 다 깎아내리고 또 망나니 같은 사람을 키우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올림픽은 단순하게 이 교과서에서 이렇게 악담을 해가지고 죽을 정도의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생활에 다 이렇게 스며 있고 큰 역사적인 그림을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서울올림픽이 제대로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에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보험 개혁에 대해서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을 듣고 있던 공화당 하원 의원 중에 한 사람이 윌슨이라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출신 하원 의원인데 거짓말 하지 마세요 하는 이런 식으로 소리를 띠었어요. 딱 한마디였어요. 당신 거짓말 한다.